신해생 71년생 돼지띠 선생님들, 오늘도 빛나는 풍수에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넉넉하고 타인을 향한 따뜻함이 깊으신 선생님께 지금부터 귀인의 흐름과 복의 통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삶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좋은 기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시간들이 하나둘씩 결실로 나타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더 크게 확장시켜줄 귀인 운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귀인 운을 깊고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띠는 오행에서 수의 기운을 지녔기에 흐름을 타는 능력, 포용력, 감성적 직관이 뛰어난 띠입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게 맞추고 품어내는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귀인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 자주 서게 됩니다. 앞으로 선생님께 닿을 복은 점차 커지고 인연도 깊고 넓게 열릴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복이 들어오는 띠는 양띠, 토끼띠, 호랑이띠입니다. 이들은 돼지띠와 삼합의 관계를 이루며 귀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양띠는 부드러움과 실용성을 함께 지닌 토의 기운으로 돼지띠의 포용성을 안정적으로 감싸줍니다. 명리학적으로 목생화, 화생토의 흐름 안에서 양띠는 돼지띠에게 현실적인 조율과 균형감을 제공하며 감정과 실무의 경계를 잘 잡아주는 귀인이 됩니다. 토끼띠는 감성과 센스가 풍부한 목의 기운을 지니며 돼지띠와는 자연스럽게 감정적 공감과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한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토끼띠와 함께하는 일은 대화가 부드럽고 흐름이 매끄러워 선생님의 능력이 더 잘 발휘되게 도와줍니다. 호랑이띠는 추진력과 개척 정신이 강한 목의 기운으로 돼지띠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결정을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명리학적으로도 돼지와 호랑이의 합은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어려운 결정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관계입니다. 귀인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규정, 제도, 계약이라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특히 을유월 구간에는 유금의 문서력이 강하게 작용해 제도권 속에서 귀인의 형태가 구체화됩니다. 은행 창구 직원, 관공서 담당자, 병원 코디네이터, 학교 행정, 법무 전문가 등 숫자와 문서를 다루는 이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 속에 중요한 길이 들어 있습니다. 첫 만남은 오전 시간에 잡는 것이 좋고 상대와의 대화에서 목표와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체크리스트로 미리 정리하고 현장에서 하나씩 점검하십시오. 단정한 복장은 기본이고 작지만 깔끔한 금속성 소품은 신뢰의 기운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피해야 하는 띠는 뱀띠, 소띠, 원숭이띠입니다. 이들과는 명리학적으로 상극의 흐름을 만들어 계획과 감정 모두에서 충돌이 잦아지기 쉽습니다. 뱀띠는 화의 기운을 지녀 수의 기운을 가진 돼지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말 한마디가 오해로 확산되기 쉬운 조합입니다. 소띠는 실용적이고 꼼꼼하지만 돼지띠와는 사고방식이 크게 달라 협업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금전과 책임의 배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숭이띠는 빠른 정보력과 실행력을 갖췄지만 돼지띠와는 가치관의 간극이 커 오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문서화 없이는 협업이 어려운 조합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조합들과는 돈거래, 보증, 공동명예, 공동창업을 금하십시오. 불가피한 협업이 필요하다면 금액, 기간, 역할을 분명하게 문서로 작성해 주고받으며 면대면보다 서면 중심으로 소통하십시오. 시간대는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질 무렵이 안정적이며 한낮에 과열된 기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잘 읽고 길의 흐름으로 다스린다면 귀인은 사람, 제도, 규칙, 기록이라는 다양한 얼굴로 선생님을 도울 것입니다.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선생님만의 방식으로 빛나는 결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길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 16, 21, 26, 31, 36, 41의 조합을 사용하십시오. 12와 16은 수의 흐름과 금의 맑음을, 21과 26은 실행과 연결의 기운을, 31과 36은 마무리의 안정감을, 41은 넉넉하고 여유로운 결실을 상징합니다. 숫자는 집중보다는 분산이 중요하니 같은 구간에 몰리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배열해 활용하십시오. 선생님의 앞날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충실한 삶은 복이 될 준비를 마쳤고 이제 흐름을 타는 일만 남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열어가신다면 인연도 기회도 모두 선생님 편이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은 을사년의 기운 속에 갑신월과 을유월이 이어지며 계절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불길은 점차 잦아들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수확의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 달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욕심을 줄이고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발걸음은 오히려 작은 기회를 놓치게 하고 지나친 집착은 눈앞의 복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주변과 더불어 흐름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귀인운은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갑신월의 금기운은 날카로움과 질서를 강조하고 을유월은 정밀함과 구체적인 판단을 부각시킵니다. 이때 나타나는 귀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막힌 길을 뚫어주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 맴돌며 내 삶을 밝히는 사람, 내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 또한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감사와 신뢰입니다. 귀인에게 과한 보답이나 화려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차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심이 관계를 오래 이어줍니다. 귀인과는 욕심을 내지 않고 함께 흐름을 나누어야 복이 들어오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귀인은 단순히 운을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9월의 금기운은 말과 행동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성질이 있으므로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귀인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반대로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예상치 못한 복이 크게 들어옵니다. 셋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과하게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탐욕은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달입니다. 필요한 만큼을 바르게 쓰고 나눌 줄 아는 태도가 재물을 더욱 크게 불러옵니다. 넷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니 작은 몸살이나 피로가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어두워지면 귀인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품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태도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결국 2025년 9월은 나 혼자만의 힘보다 타인과의 조화와 귀인의 덕을 통해 복이 커지는 달입니다. 겸손과 감사, 그리고 신중함을 지켜내는 태도가 복을 불러오고 귀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운명을 넓혀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마음가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이 달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9월의 흐름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귀인과의 시간을 귀히 여겨 복을 크게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